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숙한 동굴에서 18일을 지낸다면, 음식도 없고 물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뿐이라면, 태국 치앙라이의 유소년 축구교실 야생 멧돼지팀 소년 12명과 25세의 코치는 6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함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 탐 루엉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은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로 유명한 관광지지만 내부가 거미줄처럼 만들어져 있다고도 합니다. 태국의 우기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위험해진 것을 예상하지 못한 팀원들은 태국 기상청도 급격히 다가오는 폭우를 예상하지 못했고, 공원 수색대 역시 동굴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폭우로 동굴 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고, 이들은 차오르는 물을 피해 점점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 동굴 한 5km 지점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재난이 인재로 바뀌는 순간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았거나,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거나. 한국 사회는 가슴 아픈 이런 인재를 계속 경험해왔기에 동굴에 갇힌 소년들의 이야기에 가슴 아픈 기시감이 듭니다. 도지사는 사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현장에서 캠프를 차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끌어 노력을 계속합니다. 동굴에 갇힌 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도자라면 재난 앞에 이런 사과와 반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태국 해군 네이비실 대원부터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구조대원 30여 명을 시작으로 영국, 중국, 호주, 미얀마, 라오스, 독일,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온 다국적 구조대가 수색 작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사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끝까지 중단하지 않은 구조 속 10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아이들을 동굴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차오른 물을 지나 바깥으로 아이들을 모두 탈출시키기 위해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적과 같은 구조작전이 계속해서 이뤄집니다. 구조대원들은 5km가 넘는 깊이의 동굴 속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번갈아 나가면서 수영을 합니다. 그중 가슴 아프게도 한 CL 대원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조팀은 동굴에 차오른 물의 수위를 낮춰보려고도 노력해봅니다. 아이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쳐서 나와보게 하려고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또다시 찾아오고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동굴 안에 물이 차서 다 죽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을 마취 상태로 만들어 다이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고 산소통을 교체해가며 한 명씩 구출해내기로 결심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듯 기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오랜 경험 있는 다이버들, 의료진들, 가용한 자원을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었던 지도자들의 노력, 하지만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요? 재난을 인재로 만들지 않는 이러한 구조팀들의 기적도 있지만 한편 이 기적을 만들어낸 축구팀원 역시 믿기 어려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에카폰 코치, 이는 10살에 고아가 되어 출가해 승려가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을 팀원들에게만 나누어 주었고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장에 맺힌 물만 마시게 했고 손전등 소비를 막기 위해 물을 마실 때만 불을 켜게 했고 우리는 한 팀이라며 격려하고 서로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잃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구출 작전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학생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접국가 미얀마에서 온 소수민족 난민이며 미등록 외국인이라 추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있다곤 기록도 집계도 되지 않았던 피해자인 아들을 위해 뛰어온 난민 어머니의 모습에 오늘날 여러 전쟁과 한국 사회의 재난 속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난민들의 모습도 겹쳐집니다. 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기적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 한국 사회 안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의 6부작 태국 동굴 구조작전이었습니다.